안녕하세요. 건강을 잘하는 남자 건잘남입니다. 유튜브에서 고구마가 안과 치매를 유발한다는 이야기 저도 봤는데요. 이제껏 고구마가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셨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삼당류가 있어서 나쁘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삼당류인 라피노스는 고구마 외에도 콩, 양배추, 브로콜리 등 많은 채소나 곡식에도 포함된 성분입니다.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 억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인데요. 암과 치매를 유발한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고구마에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맛도 좋지만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비타민 등 각종 항암, 항산화 성분이 참 많은데요. 특히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천연 공급원으로 고구마를 100g만 먹어도 비타민 A의 하루 권장량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눈 건강, 피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암 예방과 억제에도 효과적인데요. 그 효과가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 82종 가운데 고구마의 발암 억제율이 98.7%로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생 고구마가 안 좋다고 말하는 곳에서는 대장암, 치매 얘기까지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지만 오히려 생 고구마는 긍정 효과가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생 고구마가 가장 좋고요. 혈당 지수가 55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간식입니다. 그리고 생 고구마를 잘라서 단면을 보면 하얀 진액을 볼 수 있는데요. 얄라핀이라고 하는 이 진액이 변을 부드럽게 해서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정보 때문에 몸에 좋은 생 고구마 멀리하지 마시고 드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공복에 먹는 고구마는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말하니까 고구마도 좋아하고 또 먹을 때도 별탈 없었는데 듣고 보니 피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고구마는 옛날 곡식이 부족하던 때에 식량 대용으로 먹었던 구황작물인데요. 빈속에 고구마를 먹고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났다면 아무리 먹을 게 없다고 해도 주식을 대신할 수는 없었겠죠. 모든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일부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평소 위장이 약해서 자주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 또는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 점막에 염증이 있는 분들인데요. 고구마는 75%가 전분이라서 물과 열을 가해서 조리하게 되면 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달달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꼭꼭 씹기보단 몇 번 안 씹고 넘기게 되면요. 위장 간의 운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진득한 고구마와 위액이 잘 섞이지 못해서 소화도 더 오래 걸리고 고구마와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서 생목 오르는 현상, 즉 신물이 올라오거나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소화를 돕는 음식과 함께 30회 이상 꼭꼭 씹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소화기가 건강하다면 공복에 드셔도 아무 문제 없고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김치입니다. 퍽퍽한 고구마에 김치 하나 올려 먹으면 그렇게 잘 넘어가고 맛있을 수가 없는데요. 맛있어서 먹었던 이 조합이 몸에도 최고의 궁합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위장 기능이 떨어져 위산 분비가 적게 되는 분들에겐 고구마가 위에 오래 머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김치를 한 끼 드시면 김치의 새콤한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무를 재료로 한 김치와 궁합이 좋은데요.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가지 아밀라제가 풍부하기 때문에 동치미, 깍두기 등 무김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고요. 반대로 고구마의 칼륨이 김치에 다량 함유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 최고의 궁합입니다. 두 번째, 사과입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속이 부글거리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 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증상은 고구마 속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이때 펙틴이 풍부한 사과를 한 끼 드시면 좋습니다.
펙틴이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이상 발효를 억제해서 가스 발생을 줄여주고요. 또 유기산과 함께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기 때문에 거부로감도 많이 해결됩니다. 게다가 고구마를 열에 익히면서 파괴된 비타민C를 사과가 보충해 줄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궁합인데요. 고구마랑 사과를 같이 어떻게 먹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레시피는 고구마 사과 샐러드입니다. 고구마 70g과 사과 4분의 1쪽을 넣은 샐러드인데요. 고구마는 생으로 넣거나 삶은 고구마로 넣거나 취향껏 선택해 주시고, 사과와 고구마 모두 껍질에 폴리페놀 성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껍질을 듬성듬성 깎아서 드셔보시고 점점 껍질 비율을 늘려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큐브 모양으로 썰어 주시면 껍질도 조금 더 쉽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고구마에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걀도 추가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마 사과 샐러드에 꼭 뿌려 드시길 추천드리는 소스가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올리브 오일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고구마만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방과 함께 먹어야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데요. 이때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주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알츠하이머, 항암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들로 입증이 됐는데요. 또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지방은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도 더욱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추천드렸던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간 드레싱을 뿌려 드신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겠죠. 잘 알고 먹는다면 괜찮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군고구마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고구마를 구우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 성분이 높아져 혈당 지수와 칼로리가 배로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는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와 영양 상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생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55, 30분간 삶은 고구마는 46, 찐 고구마가 70, 군 고구마가 90입니다. 칼로리 역시 군 고구마가 100g당 150칼로리로 가장 높고요. 입이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고구마 말랭이의 경우는 300칼로리가 넘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구마가 몸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으니까 말랭이도 괜찮겠지 생각하시고 간식으로 즐겨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말린 고구마는 당분이 집중되어 있고 먹는 양에 비해 포만감이 낮기 때문에 무심코 먹었다가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물론 당지수나 칼로리만으로 음식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간식으로 먹는 것보단 당연히 좋은데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고 당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을수록 비만해지기 쉽고, 비만은 당뇨병을 포함한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혈당지수 무시할 수 없는데요. 당뇨가 있더라도 일회 섭취량을 지켜서 드신다면 몸에 좋은 고구마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 고구마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쪄서 드실 때는 고구마 70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대로 밥도 먹고 추가로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드셔야 하는데요. 간식으로 먹고 싶다면 밥 양을 줄이고 드시면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제한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느 날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고 이런 것보다는 먹고 싶을 때 섭취량을 지켜서 먹고 간단히라도 움직이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앉아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또 뒤꿈치 들기처럼 TV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